시장 재개발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발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속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원래 이게 이제 동의 소요를 원래 5분의 4인데 다 줄였어요. 5분의 3으로. 이렇게 하면 동의를 좀 덜 하더라도 그냥 사업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정비 사업 조합 설립 등기 시 시공사 선정을 조기에 가능한 거예요. 시공사, 어떤 시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고 사업성이 이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면제예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경우인데 이 300세대 미만 주택을 포함하여 상가 건물 건축 시에는 세대당 297제곱미터 이내이면서 주거 비율이 90%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시장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게 되면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간소해지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서울시청에 내가지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럼 야 너네 이렇게 저렇게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만? 시장 재개발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요. 이제 도시관리계획 계획 절차 간소화 및 생략이 되고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생략 여러 가지를 많이 생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자꾸 황폐해지니까. 왜냐하면 시장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고 도시의 흉물로 자꾸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다 보니까 야 너네한테 좋은 거를 줄 테니까 좋은 인센티브도 주고 너네들 할 수 있게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제발 개발 좀 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중 일반 주거는 일반적으로 200%예요. 높일 수 있는 게 6층, 5층, 6층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데요. 자, 재래시장의 경우 400%까지 올려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중 일반 아까 5층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5층. 근데 건축가 있는 건물의 층을 12층까지는 올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봤을 때 이게 어디를 가리지도 않고 일조권 침해도 없다고 하면 12층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거죠. 12층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재개발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장이 많이 없어요. 재개발이 들어가는 시장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는 시장들이 예전에는 이만큼 있다고 하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50몇 개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 것 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것들은 다른 시장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개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거기 안에 있는 그 물건들조차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제 잘 아니까 시장 사람들이. 자,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저희가 따온 거거든요. 틈새 투자처 시장 재개발 어디 같으나 용산구 이제 청파동에 사는 분이 이제 종암동 혹시 종암시장이라고 아세요? 고대 쪽에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지하 3층에 25층 주상복합 건물로 탈바꿈된 거예요. 네. 1,500평, 대지 1,500평에 달하는 시장이었죠.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놓으신 거예요. 2층짜리를. 자, 시장 재개발 사업이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 재개발 사업은 노후된 기존 재래시장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현대화한 쇼핑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대형 마트와 백화점 영업권이 확대되면서 재래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각한 영업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주고 거기 주차장을 어떻게 해주고 한다해도 사람들 거기 안 찾아오는 거예요. 어딜 간다? 다 대형마트에 간다.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도시의 흉물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특별법에는 일단은 도초법, 도시 재정 및 촉진을 위한 도초법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 용적률 상향해주고, 기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동의율 같은 거 그거 좀 줄여주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 관에서도 굉장히 혜택이 많죠.
재래시장은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요. 재건축 때 주상복합 중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아도 뭐를 내지 않는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이런 세금 혜택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혜택이 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죠. 지금 어때요?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엄청나게 옥죄어 매고 있잖아요. 시장 재개발 같은 거 막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꽉 차게 되면 이것도 결국 다시 누를 거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으로 안 가요. 공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민간으로 가죠. 자, 그렇다고 하면 시장 재개발 투자 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예산과 투자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노후와 편의시설 등 부족으로 경쟁력의 상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 오래되고 사람들도 점점 빠져나가고 장사 안 되는 지역, 그리고 좀 위험한 지역, 차량이 들어가기 되게 힘들고 구비구비 돼 있고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 접근이 되게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 있는 그런 시장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도 구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종에 샀어요. 저는 일반 상업지에서 하고, 자, 강남에 샀고요. 저는 동대문구에 샀다고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쪽이 훨씬 사업성이 좋을까요? 똑같은 2층이라고 봅니다. 강남이 낫겠지. 아니죠. 자, 여기는 12층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이종이니까. 일반 상업이라고 예, 일반 상업지역. 여기 59층까지 올라가요. 상업지역이 낫겠죠. 네. 지역이 저는 네. 일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느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강남 지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강남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요. 바로 용도구역을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왜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거죠. 용도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일반 상업지역이냐, 안 그러면 2종이냐, 3종이냐. 지역도 좋긴 하죠. 뭐 강남구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강남구에 뭐 상업지라고 하면 베스트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용도 구역을 확인해야 되고요. 일반 시장인지 전통 재래시장인지 이것도 중요해요. 전통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보다 좀 용적률을 좀 많이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남구 것만 두 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보시면 일반 상가 같잖아요.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자, 남서울 종합시장 보면 굉장히 많죠? 안에. 여기가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하 1층에 있는 건데 3.63평 전용이 얼마 정도 할까요? 4억이에요, 4억. 네, 굉장히 비싼 거죠. 지하층인데 3평밖에 안 돼요. 3평밖에 안 되는데 4억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몇 종이나? 3종. 많이 못 올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것 때문에 3종인데. 네, 3종.